교육혁명가 존 듀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학교에서 배운 건 실생활에서 쓸모가 없을까? 왜 교육은 늘 지루하고 따분할까? 100년 전 미국의 한 철학자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듀이. 그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듀이의 책 민주주의와 교육은 1916년 출간 이후 전 세계 교육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교육학자들도 이 책을 필독서로 여기며 지금도 교육개혁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 듀이의 삶과 사상을 통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버몬트의 소년 철학자가 되다. 1859년 10월 20일 미국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 벌링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존 듀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청교도 신자였습니다. 어린 듀이는 특별히 영재로 주목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몬트 대학을 졸업한 후 듀이는 잠시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라틴어 문법과 고대 역사를 외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듀이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25세가 되던 해 듀이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것입니다. 당시 이 대학은 미국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이었고 독일식 교육을 도입한 곳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듀이는 헤겔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과 통합적 사고는 나중에 듀이 철학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듀이는 헤겔의 관념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84년 박사학위를 받은 듀이는 미시간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여기서 그는 윌리엄 제임스와 찰스 샌더스 퍼스의 실용주의 철학을 접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듀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카고 실험학교의 기적. 1894년 듀이는 시카고 대학교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1896년 역사적인 실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시카고 실험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학교는 듀이의 교육 이론을 실제로 검증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실험학교에 들어서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조용히 암기하는 대신 교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실험하고 토론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시간에는 단순히 연표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옛날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요리하고 당시의 집을 모형으로 제작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하면서 역사를 배웠던 것입니다. 수학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정원의 크기를 재고 건축 모형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기하학과 측정을 배웠습니다. 지루한 공식 암기가 아니라 왜 이것이 필요한가를 몸소 깨달으며 학습했습니다. 당시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게 무슨 학교냐, 놀이터 아니냐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학교의 아이들은 전통적인 학교의 학생들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고 무엇보다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듀이는 이 실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그 자체다. 이 철학이 바로 민주주의와 교육의 핵심이 됩니다. 실험학교는 7년간 운영되었습니다.
비록 대학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문을 닫았지만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교육개혁가들이 시카고를 찾아와 듀이의 교육을 배워갔습니다. 실용주의란 무엇인가? 듀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실용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실용주의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탄생한 독특한 철학 사조입니다. 실용주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철학적 질문에 대해 실용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리는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전통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변하지 않는 완벽한 진리 말입니다. 하지만 실용주의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 생각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이론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 바로 이것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듀이는 이를 교육에 적용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듀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육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 방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배웁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듀이는 말했습니다. 학교는 삶과 분리된 곳이 아니다. 학교 자체가 삶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듀이는 도구주의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지능과 사고는 단순히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마치 망치가 못을 박기 위한 도구이듯 우리의 사고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실용주의 철학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관념론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으니까요. 듀이는 철학을 상아탑에서 끌어내려 일상의 삶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와 교육의 만남. 1916년 듀이는 그의 대표작 민주주의와 교육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교육학 책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선언서였습니다. 듀이가 본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하고 선거하는 정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적 삶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교육은 어떤 관계일까요?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전통적인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질문은 허용되지 않고 정해진 답만 외워야 합니다. 이것은 권위주의 사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반면 듀이가 꿈꾼 교육은 다릅니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을 안내하는 촉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축소판입니다. 듀이는 특히 교육에서의 경험의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곳입니다. 부자 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 도시 아이와 시골 아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적 가치를 배웁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를 이루는 방법을 익힙니다. 책으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듀이는 또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육받은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듀이가 이 책을 쓴 시기입니다. 1916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있었죠.
듀이는 이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유럽의 아이들이 민주적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을까? 듀이는 교육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의 핵심. 듀이 교육 철학의 핵심은 바로 경험입니다. 그는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실습 교육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듀이가 말하는 경험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와 행동이 결합된 전인적 과정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불에 손을 댔다가 뜨거워서 놀랐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경험입니다. 하지만 교육적 경험이 되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 불이 뜨거울까? 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듀이는 경험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교육적 경험과 비교육적 경험입니다. 교육적 경험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험입니다. 반면 비교육적 경험은 오히려 성장을 막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계속 실패하고 체벌을 받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면 이것은 비교육적 경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수학 공부라는 경험을 했지만 실제로는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듀이는 좋은 교육이란 계속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더 깊은 경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 점점 더 높은 단계의 이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듀이는 반성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경험 후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납니다.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문제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이들은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문제를 만납니다. 둘째, 문제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합니다. 셋째, 가설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다는 추측을 합니다. 넷째, 가설을 검증합니다. 실제로 시도해보고 결과를 관찰합니다. 다섯째, 결론을 내립니다. 경험을 정리하고 다음 문제에 적용할 원리를 도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탐구 방법이며 동시에 듀이가 제안한 학습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갑니다. 듀이가 본 전통 교육의 문제점. 듀이는 당시의 전통적 교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본 전통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선생님은 마치 빈 그릇에 물을 붓듯 학생의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습니다. 학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죠. 듀이는 이를 은행 저축식 교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생활과의 단절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삶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라틴어 문법, 고대 역사, 추상적인 수학 공식, 아이들은 이걸 왜 배워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지만 답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획일화입니다. 모든 아이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흥미, 재능, 속도는 무시됩니다. 마치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듯 학교는 규격화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권위주의입니다. 선생님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학생은 복종해야 합니다. 질문은 불손으로 여겨지고 창의성은 문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정반대입니다. 듀이는 이러한 교육이 결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독재와 전체주의를 낳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도 결국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듀이가 제안한 새로운 교육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 중심 교육입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교과서가 아니라 아이의 흥미와 경험입니다.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통합 교육입니다. 과목을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문제는 수학, 과학, 역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영역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배웁니다. 셋째, 사회적 학습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배웁니다.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민주적 가치를 배웁니다. 넷째, 지속적 성장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시험 성적이나 졸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의 기초를 닦는 것이죠. 듀이의 이러한 비판과 제안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반발했고 학교가 무너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듀이의 통찰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듀이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듀이의 철학이 더욱 절실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암기 위주의 학습이 주를 이룹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지만 정작 왜 배우는지는 모릅니다. 듀이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시험 기계로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사고하는 민주시민으로 키우고 싶은가? 최근 한국에서도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프로젝트 학습 등 듀이의 철학을 반영한 교육개혁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듀이가 살아있다면 오늘날의 기술 발전을 어떻게 봤을까요? 인터넷, AI, 메타버스? 이 모든 것은 듀이의 교육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협업 도구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AI는 각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상현실로 역사 현장을 체험하고 과학 실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그 자체가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으로 기술을 활용하는가입니다. 만약 기술을 단지 더 효율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도구로만 쓴다면 그것은 듀이가 비판한 전통 교육의 디지털 버전일 뿐입니다. 듀이의 교육 철학은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다. 교사의 역할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도 듀이는 말합니다. 아이를 성적으로 평가하지 마라. 성장 과정을 지켜봐라. 시험 점수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아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듀이는 질문합니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민주적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선거날 하루 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매일 실천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듀이는 93세까지 살면서 끝까지 집필과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관심사는 평화 교육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그는 교육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교육의 미래. 존 듀이는 1952년 6월 1일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듀이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입니다. 아이들은 빈 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학교는 사회와 분리된 곳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듀이의 말을 함께 음미해 봅시다.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형태 이상이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존 듀이의 삶과 사상이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놓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